이분 순서는요, 뭐 다들 알고 오셨겠지만 한의과의 입학 시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1차 시험, 2차 시험 각각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주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수한 1학년 재학생 5명이 와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대표로 입시 경험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또는 입학한 후 한 학기 정도 다녀보니까 대학원 생활이 어떠한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팜플렛을 여러분 받으셨죠? 이게 보니까 저도 오늘 처음 받아봤는데요. 종이의 질도 꽤 괜찮아요. 제작 비용도 꽤 소요가 됐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왕 이것을 만들었으니까 요거를 잠깐 보시면서 제가 중요한 사항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모집 요강에 2개 언어 과정이 있고 그 밑에 3개 언어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한의과의 경우 3개 언어 과정이라고 한다면 한일영 내지는 한영일과가 될 겁니다. 이제 한일영과라고 한다면 일본어가 B언어이고 영어가 C언어가 됩니다. 한영일과를 선택을 하게 되면 영어가 B언어가 되고 일본어가 C언어가 됩니다. 이제 B언어, C언어의 개념을 아직 여러분 정확히 잘 모르시겠지만 가장 잘하는 언어 보통 모국어죠. 그게 이제 A 언어이고요. 그리고 가장 잘하는 외국어를 B 언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잘하는 언어를 C 언어라고 하고, 그리고 C 언어는요 나가기만 하고 그것을 인풋으로 받아들여서 통역이나 번역을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어가 B언어, 영어를 C 언어로 선택했다고 한다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영어 통역 번역을 하지만 영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 번역 통역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도 하지 않고 졸업 후에 그런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3개월 과정이 분명히 있는데 한일과의 경우, 즉 한영일과, 한일영과로 입학한 학생이, 지원한 학생이 아니고 입학한 학생이 2003년 이후 11년 동안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원자는 해마다 약간 명씩 있어요. 주로 현장에서1桁台の志望者は毎年いるんですが、合格者は11年間1人もいません。제도가 있는데 지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데 둘 다 하고 싶은 마음, 욕구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둘 다 놓치는 경우를 제가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영어, 일본어 겸손. 근데 여기 오신 분은 아마 영어보다 일본어를 더 잘하시고 또 관심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한 가지 언어를 선택해서 집중을 하는 것이 아마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이제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그 지원 자격에 2025년 2월 학사학위 취득 예정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입학한 학생 중에는 일본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한국과 한 달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에 한해서 2월이 아니고 2025년 3월 졸업 예정자도 지원 자격이 됩니다. 한 달 차이 때문에 1년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3월까지 졸업 예정자이면 지원 자격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시험 과목, 앞서 전체 설명회에서도 부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한의과의 출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이제 전공 외국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본어로 듣고 한국어로 요약하기입니다.
것이고 대략 시간 기준으로 4분 내지 5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문장 혹은 한 단락씩 틀어주고 멈추고 그 다음 내용 들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4분 내지 5분 계속 들어요. 계속 듣고 그 다음에 그 주된 내용을 요약하는 겁니다. 일본어로 듣고 한국어로 요약하고 반대로 한국어로 듣고 일본어로 요약하기 그렇게 크게 두 문항이고 60분 동안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표현을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장문하고는 다릅니다. 지문을 읽고 그에 대해서 뭔가 논술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지문 내용에 대해서 뭐 반론을 제기하십시오라든가 또는 지지하는 입장에서 논지를 계속하십시오라든가 또는 일본어 지문 마지막 부분이 어느 정도의 분량 글이 제시가 되고 마지막 부분에서 타토에바로 끝나고 계속해서 기술합시오. 그와 같은 꽤 이제 다양한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러한 의미의 장문입니다. 그것도 한국어에서 일본어로 가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일본어 지문을 읽고 한국어로 견문하기 내지는 논술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 실제 내용을 조금 더 적절하게 표현을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구술 시험인데요. 1차 합격자에 한해서 2차 구술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체로 2차 구술 시험에 응시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의 그 실제 결과를 보면요. 대략 한 40명 내외였습니다. 2차 구술 시험 응시를 한 학생이. 그 40명이라고 하는 거는 최종 합격자의 대략 2배수 정도입니다. 물론 최종 합격자가 16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학과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해마다 약간의 이제 변동이 있는데 대체로 한일과의 경우는 적어도 한 16명 정도는 최근에 한 10년 정도 선발을 했고 20명 내지는 20명 약간 추가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2차 구술 시험 앞서 부원장님께서는 듣고 요약하기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될 것이다. 다만 학과별로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일과의 경우는 듣고 요약하기는 없습니다. 기대 마토메르 사마리스의 문제와今まで一度も出されたことはありません。 제가 전임 막 되었을 때 25년 전쯤에는 한때 몇 년 동안 그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요. 20년 이상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듣고 요약하는 것이 아니고 읽고 요약하기입니다. 읽고 요약하기. 그게 이제 핵심인데 다만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면접하는 강의실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읽고 요약하시고 그렇게는 안 해요. 너무나 이제 긴장되어 있을 테니까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물어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마다 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면 일본어로 자기소개 해주세요 라고 해요. 다만 일본어 원어민 일본인 학생이나 혹은在日の人日本語がネイティブの人は우리말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책상 위에 몇 개 지문이 있어요.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를 골라서 읽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덮어놓고 그러지 않고 주요 내용을 요약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 지문의 길이가 대략 일본어로 문자수 기준으로 대략 200자 정도예요. 200자 정도. 요약이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상세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람의 기억력이 그렇게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200자 정도 되는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은 그 지나친 요약이죠. 그것은 여러분께서 이제 알아서 핵심 내용, 중요한 내용을 요약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약을 하면 되는데, 다만 일본어를 읽고요, 한국어로 요약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어로 읽고 일본어로 요약하는 겁니다. 일본인 학생 또는 제외국 학생도 한국어를 읽고 한국어로 요약하는 겁니다. 언어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어로 읽으실 때 당연히 거기에는 한자도 있을 거예요. 엄청 어려운 한자는 조금 뺀다든가 편집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한자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올바른 정확한 발음으로 정확한 악센트,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읽는지, 그런 것을 판단을 하고, 또 이제 요약 능력이 얼마나 우수한지, 그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요약하기가 끝난 후에는 한 3, 4년 전까지는요, 몇 년 동안, 꽤 오랫동안 일본의 이제 고유명사만 보여주고, 고유명사는 뭐 지명도 있고 사람 이름도 있고 회사명도 있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한자로 적혀 있는 것을 일단 먼저 읽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잘 아는 거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시라, 그런 식으로 출제를 했는데, 그 유형은 이제는 안 합니다. 혹시 이제 과거에 이것을 했다가 지금도 그 방법으로 면접을 보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약하기가 하나 큰 유형이고, 그 다음에 그 텍스트와 관련된 질문, 내지는 뭐 질문과 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어떤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지, 입학한 후에 수학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대략 면접 시간은요, 정확하게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대략 8분 내지 9분 정도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접관은 보통 3명입니다. 지금 통번역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저를 포함한 3명 교수님, 혹은 강사님 한 분 추가가 되어서 3명 면접관이 평가를 해서 그 학교 점수로 최종적으로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차 시험 점수는 2차 시험 때는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1차와 2차 합산해서,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1차 점수는 어디까지나 2차 면접을 볼 그 자격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위한 점수이고, 2차는 0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기출 문제가요, 과거에 약 10년 전까지는 문제를 인쇄해서, 그리고 듣고 요약하기 문제는 그 녹음된 그 CD까지 외대 출판부에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 판매 수익도 작은 금액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지금은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통번역대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특별히 무슨 그 회원 가입이라든가 로그인 같은 것도 필요 없이 그냥 기출 문제, 메뉴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테니까 찾아서 클릭을 하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는요, 듣고 요약하기에 듣기 지문이 문자로 제공되는 것이지 소리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2차는 원래가 읽고 논술하기, 읽고 작문하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뭐 그대로 이제 공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겁니다. 네,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뭐 그렇게 출제가 될 건지는 모르겠지만 큰 방향 변경 같은 것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의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어서 박민정 교수님께서 네가 먼저 해라고 지목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1학년 일반 한일반은 1학년, 2학년 각각 두 개만 있습니다. 1학년은 8명, 8명 그리고 2학년은 10명, 11명 인원수 조금 더 차이가 나는데 1학년 일반의 이제 반장님께서 입시 경험담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정윤경상 기자 들어가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일과 46기 정윤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작년에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자리에 앉아서 46기 선배님들의 경험담을 들었었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제가 경험담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엄청 긴장되고 있는데 말 버벅거려도 이해해 주시고 경험담에 대해서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없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제 배경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자면 저는 고등학교는 한국에서 졸업을 했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본에서 10년 정도 학교도 다니고 회사도 다니면서 재작년쯤에 귀국을 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10년 동안 일본에서 살았으니까 일본어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저도 작년에 제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일본어 실력이 다가 아니고 어느 정도 시사 상식에 대한 이런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좀 통대 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본어도 공부하면서 시사 상식을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매일 공부했던 4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차 대비는 어떻게 했는지 2차 대비는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매일 발음 연습을 했고요. NHK 기사를 낭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자 외우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신문을 매일 봤습니다. 우선 발음 연습은 제가 쉐도잉을 너무 못해가지고 자괴감을 느낀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학원 선생님께서 발음 연습을 하고 쉐도잉이나 이런 낭독을 하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발음 연습을 하고 쉐도잉을 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유튜브에 가츠데츠 렌슈라고 일본어로 검색을 하시면 NHK 같은 그런 뉴스 아나운서 분들이 자기 그 발음 연습 컨텐츠를 올려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매일 활용해서 발음 연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NHK 기사 낭독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 2차 대비 때 가장 격렬하게 했고 1차 끝나고 2차까지 그 2주 동안 거의 하루에 50개, 60개씩 낭독을 했었는데 그 전에는 평소에 NHK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기사가 쫙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면서 골라가지고 기사를 낭독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제랑 국제 정세가 좀 약한 부분이어가지고 꼭 하루에 한 번씩 내지는 2번씩 낭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한자 외우기랑도 연결이 되는데 좀 기사에 나온 한자들 중에 가끔 진짜 신경 쓰이는 애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학계하라수 패권 전쟁이 굉장히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외웠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차 요약 때 패권이라는 단어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쓰고 좀 환호성을 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키워드는 아니어가지고 쓰지 않아도 됐었던 건데 이게 많이 외우지 않았었다면 그때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외우길 잘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저는
학원을 다녔었는데 학원에서 그 한자 교재를 구매를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냐면 예시가 20문장 정도 한 페이지에 있어요. 이거를 60장 정도의 책이었는데 이거를 매일 거의 한 두세 장씩은 매일매일 필사를 하고 단어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신문 보기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사 상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추천으로 이제 경제 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문을 보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매일 읽었습니다. 거의 2시간 정도 걸려서 읽었었는데 이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보기 싫은데 해도 약간 이거를 계속 쌓아두면 엄마는 혼나니까 꾸역꾸역 읽었습니다. 근데 이거 입시 공부하시다 보면 느끼실 수 있는데 시험 문제 유형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나올지가 약간 파악이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신문 보면서 이건 안 나올 것 같아, 이건 나올 것 같아, 이거를 좀 체크를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신문 보는 시간도 조금 단축이 되고 그리고 오늘 공부를 뭘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잡히는 그런 루틴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루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1차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노트 테이킹 연습이랑 논술 공부에 좀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우선 노트는 지금도 조금 많이 지적을 받는데 기호를 많이 만들어서 노트를 최대한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호 만드는데 너무 답답해서 구글에 노트 테이킹 식물이라고 영어로 검색을 하시면 사람들이 막 써놓은 그 식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가져왔고요. 사실 지금도 동기들의 그 기호들을 좀 훔쳐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스터디를 만들어서 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저도 스터디에서 친구들한테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논술 공부는 제가 한국에서 입시를 해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입시를. 그래서 논술의 니은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처음에는 고등학생들이 다니는 그런 논술 학원을 다녀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좀 오반 것 같고 그래서 무작정 교보 홍보에 가가지고 고등학생들이 보는 그런 논술책도 한번 보고 너무 어려워서 덮고 중학생들이 보는 책 보다가 나중에는 이제 초등학생들 논술책이 저한테 좀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2권 사서 매일매일 한 챕터씩 풀었습니다. 사실 1교시 요약은 최대한 노트 테이킹 할 때 많이 쓰시고 많은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군더더기를 좀 빼는 연습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2교시 장문은 주제에 따른 나의 배경 지식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건지 서본결 어떤 구성으로 만들 건지를 생각하고 술술 써내려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저는 노트 연습이랑 논술 공부였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 대비는 저는 5월달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5월부터 10월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 NHK를 낭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매주 일본인 스터디원이 있었는데 일본인 스터디원이랑 같이 낭독, 메모리, 질문 이 3개를 한 세트로 2-3개씩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개인 질문에 대한 대비를 좀 했었는데 우선 1분 자기소개는 9월부터 만들어서 좀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했고요. 짜잘한 개인 질문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장점이 뭐냐, 어떠한 통역사가 되고 싶냐 이런 질문들은 생각날 때마다 질문이랑 답을 쓰고 이제 스터디원이랑 공유하고 해서 이렇게 좀 디벨롭 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이 원래 패션이어가지고 질문이 패션에 관한 질문이 나올 줄 알고 패션에 대한 질문만 한 15개씩 만들었는데 그게 전혀 안 나왔고요. 성격에 관한 질문 이런 것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질문을 만드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학년 생활이 지금 좀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3월에는 이 환경에 적응하느라 좀 바빴고요. 4월에는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느라 좀 바빴습니다. 그 다음에 5월이랑 6월은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저희도 적응을 했으니까 친해졌잖아요. 그래서 친목 다지기도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과제량도 많아지고 그리고 스터디도 늘리고 하다 보니까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사실 어제 중단을 했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사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크리틱 하는 거 되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되게 두려워서 3월부터 좀 쫀 상태로 매번 수업을 들어갔었는데 오히려 크리틱보다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제 자신을 찾는 게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에 저희 반도 지금 이것 때문에 좀 고생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체력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시 때부터 이러한 부분을 좀 단련시키면서 시험 준비도 하시고 또 입학 준비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제가 준비한 건 다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운칠비삼이라는 말을 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운을 잡으려면 좀 어느 정도 밑바탕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제 나름대로 기본만 계속 단련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도 다 끊고요. 저는 친구들 연락도 다 끊고 아예 놀러 나가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방에서 스카이프를 통해서 스터디원이랑 스터디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작년에 제가 3월부터 스터디 플래너를 거의 2번 정도 썼는데 스터디 플래너 보시면은 데일리에 이렇게 날짜 쓰고 밑에 목표 쓰는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저는 항상 풀네임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일과 사신읽기 정경교 이거를 매일매일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에 있긴 한데 그 2번 다 모든 칸에 그게 다 써져 있습니다. 이거를 쓰면서 이거 하면은 내년에 나도 좀 행복해지겠지? 좀 괜찮아지겠지? 좀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지금 좀 해볼까? 하면서 힘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럼프도 저는 되게 짧게 자주 많이 왔어가지고 좀 힘들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그 슬럼프를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내일 아니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면. 근데 그거는 진짜 간단하게 입학을 진지하게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아무나 모든 사람이 다 통과하는 관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슬럼프에 빠졌다고 너무 그거에 과몰입하지 마시고 나 슬럼프 왔네? 나 좀 잘했나 보다, 열심히 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순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매주 강의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소리도 못 가고 있다고 그러니 쓰고 나쁘게 싶었어요. 운칠 기삼 이라는 그 전문 용어를 사용을 하셨는데요. 마침인삼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침인삼. 마는 음악의 마, 인은 시도, 사람 인입니다. 그 경마 세계에서요, 경마에서 말의 능력이 대충 한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말 탐사, 기술의 역할, 능력이 대략 한 30% 정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대체로 그 교육의 현장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학생의 능력, 학생의 노력이 70% 정도 좌우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를 교사들이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 7, 교수자 3 해가지고 합이 10이 되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저 스스로가 뭔가 뭐든 괜찮은데 세계 최고인 것은 저는 없어요. 웬만한 사람은 세계 최고는 없습니다. 저도 당연히 없어요. 다만 저는 세계 최고의
한일 일한 통번역 학습자들을 그 그룹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다 라는 점에서 이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우수하고 이렇게 교감사도 우수하니까 당연히 우수한 졸업생이 배출될 것이다 라고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